먼저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의 김정은인데요. 국정원이 국회에 북한 관련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위성 실패는 김정은의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라는 국정원의 분석인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이 그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하면서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이라고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됐다. 동창리 발사장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 시설이 식별됐는데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한 건데, 엄익 실장님, 아까 제가 발사장의 이 부속 시설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나무 목공을 급하게 덧댄 것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지적했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어제 분석한 것이 수십일 걸리는 발사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당겨서 발사하다가 이런 실패가 왔다. 그 이유는 우리 누리호 발사를 본 김정은의 조급함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현장에서 참관을 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위성이 실패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두 눈으로 봤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했을까요? 우리 누리호가 성공한 지 딱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북한이 어제 발사 시도했다가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 실패 내용을 북한이 발표할 때 발표 내용도 되게 좀 뜻밖이었습니다. 보통 실패하게 되면 보통 기관이 발표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실패했는데 원인을 조사해서 뭐 다시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엔진에 좀 문제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연료에 문제가 많았었다. 사실 저런 로켓 같은 데서 엔진과 연료에 문제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 수준 미달하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듣고 보니까 엔진에 문제 있고 연료에 문제 있으면 전체적인 게 문제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발사하기 전에도 이제 외국의 여러 그 위성들이 동창리 이적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야기되는 신발사장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급박하게 그 건설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급박하게 됐다는 거는 발사도 급박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번 발사 실패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은이 저 발사 실패를 다 봤다는데 몇 사람 경질되겠네요? 네, 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체면을 구긴 상태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지만 어쨌건 지금 중요한 거는 2차 발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목표를 맞춰놓고 그 2차 발사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상징적인 면에서의 어떤 책임을 묻거나 하는 행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두 번째 내용은 북한 김정은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보고됐을까요? 들어보시죠.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김정은이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국정원에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통일연구원 출신인 김수현 교수님, 일단 체중은 140kg 중반, 이제는 AI로 분석을 하는군요. 그 AI가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를 학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많은 어떤 체형들을 분석했을 텐데,
김정은의 체형들을 반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체중은 140kg 중반일 것이다. 굉장히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흥미롭고요. 졸피뎀 성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보 수집?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앓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수면을 좀 유도하는 그런 약들을 어떻게든 얻기 위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한때 굉장히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꽤나 날씬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급속도로 체중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지금 내부 식량 사정도 너무 안 좋아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국제사회가 그 2018년, 19년 북미 회담하고 남북 회담하고 이때보다는 북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김주애도 데리고 등장하고 별의별 희한한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저렇게 뭐 추진체도 쏘고 위성도 쏘고 하지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부 사정도 안 좋고 저렇게 그나마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도 계속해서 시험 발사할 수는 없는 모양새고 돈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계속 뭐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잠 못 자고 하면서 계속 급속도로 체중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 3개가 있잖아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잠 푹 자라. 이거 3개를 다 김정은이 복합적으로 못하고 있다. 저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술 같은 거 많이 마시게 되고 워낙 뭐 끼견가로 알려져 있어서 담배도 엄청 필 거고요. 뭐 한때 굉장히 금연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결국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잔다는 게 그 졸피뎀 성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수면이 건강에 가장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 상태가 그닥 좋지 못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